그래서 우선 오늘 수업은 몇 시에 끝날지 몰라서 먼저 좀 일찍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진도까지가 나가게 되면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뒷수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보죠. 먼저 잠깐 볼까요? 그래프를 그리라는 것은 따로 그리지 않겠습니다. 거기 해설에 있는 거 이제 확인해 보시고 해주시면 돼요. 문제는 이제 필수문제 4번입니다. 실제로는 그래프를 그리는 부분들은 상상해 보시면 되겠죠. 아, 주기가 좀 줄어들었고 높이가 좀 낮아졌을 거고 3분의 파이만큼 6분의 파이만큼 평이동했겠구나 라는 거 짐작해 주시면 되니까 옆에 있는 교재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서 봐주시고 저랑은 주기만 좀 보도록 합시다. 한번 볼까요? 우선 최대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최대값은 4분의 1만큼 뭉개졌겠죠. 찢어진 건 아닐 거고 이렇게 쭉 늘어뜨린 건 아니고 오히려 좀 이렇게 낮춰놨어요. 4분의 1만큼 낮췄을 거고 최소값도 마이너스 4분의 1만큼 낮췄겠죠. 그 다음 주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있던 주기가 2파이였는데 x의 개수로 나눴으니까 파이였겠죠. 그래서 조금 줄어들었을 거고 조금 더 컴팩트해졌겠네요. 위아래로 좌우로 모두 다. 그 다음에 2번 잠깐 볼게요. 2번을 보시면 y는 3 코사인 2분의 1 x 마이너스 파이에 이렇게 된 거죠. 얘는 2분의 1의 x 마이너스에 뭐 2파이 뭐 이렇게 됐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얘는 3 코사인의 2분의 1 x에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었을 텐데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들어온 거 x 마이너스 2파이가 들어온 거 보니까 x축 방향으로 2파이만큼 평이동했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2파이만큼 평이동을 했어? 주기가 2파인데? 아, 그럼 이거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내용이었겠다. 그죠? 그래서 교재 한번 보시면 있으나 마나하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시작점이 x축 방향으로 2파이만큼 평이동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주기가 2짜리가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2파이만큼 평이동시킨 거니까 이해될까요? 이렇게 된 거겠죠. 물론 지금은 주기가 4파이짜리기는 하지만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 2파이는 우리가 무시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좀 보죠. 조금 있다가. 아무튼 y는 3의 코사인 x 플러스 1이라는 놈을 x축 방향으로 2파이만큼 평이동을 시킨 거예요. 따라서 요 파이는 그냥 그대로 그냥 그런가 보다. 왜냐면 우리는 최대 최소 주기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마찬가지 최대값부터 먼저 찾아볼까요? 최대값 어떻게 됐을까요? 3만큼 커졌다가 1만큼 올라갔겠죠. 3 플러스 1이 됐을 거고요. 최소값은요. 3만큼 밑으로 떨어졌는데 다시 위만으로 올라간 거죠. 1만큼.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주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기는 원래 2파이였을 텐데 걔를 2분의 1로 나눴으니까 얼마가 된 거야? 4파이 이렇게 됐겠죠. 괜찮을까요? 주기가 4파이만큼 느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요 정도만 봅시다. 그 다음에 3번. 3번은 우선 최대값은 얼마였을까요? 2분의 1이었을까요? 맞아요? 아니에요. 탄젠트는 최대값, 최소값이 없죠. 따라서 2분의 1배를 했다고 해서 얘가 의미가 있진 않아요.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은 따로 없죠.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한.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3의 x 마이너스 뭐 6분의 파이 뭐 이렇게 됐으니까 6분의 파이만큼 평이동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 주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파이였는데 걔를 얼마로 나눠? 3으로 나눠준 게 바로 주기가 됐었을 거고. 그 다음 점근선도 있었죠? 점근선은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였는데 얘를 얼마로 나눠줘야 돼? 마찬가지 3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n에다가 똑같이 집어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뭐 요 정도 봅시다.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물론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확인해서 눈으로 직접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은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잠깐만 내용만 좀 정리해보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평행이동이 있죠. 평행이동. 평행이동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그래서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이동한 것은 x 대신에 뭘 집어넣으셔야 돼요? x-a를 대입하시는 거죠. x 대신에. y축 방향으로 b만큼은 y 대신에 y-b를 대입해 주시는 거죠. 맞습니까? 다시 그래서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대칭이동도 있었죠. 대칭이동, 우리가 함수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대칭이동은 첫 번째 x축 대칭이동이 있을 거고, 두 번째 y축 대칭이동이 있었을 것이고, 세 번째 원점 대칭이라는 게 있죠. 그럼 x축 대칭일 때 어떻게 되시는 거죠? x 대신에 미안합니다.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 주시는 거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시는 거고, 원점 대칭은 둘 다 이렇게 계산해 달라는 거죠. 마이너스 y.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신 분들은 나중에 이거 다시 공유할 테니까 이거 잠깐 멈춰서 필기해 주시고요. 봅시다. 따라서 그래프를 하나하나 다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은 직접적으로 써주시는 게 좋죠. 시간도 단축돼야 되니까. 따라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2분의 1의 사인에 2의 x 마이너스 2의 플러스 1 이렇게 됐을 거고요. 뒤쪽에 빼기 1. y축 방향으로 이만큼, 그럼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함수는 y는 2분의 1 사인에 2x에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됐을 것이고,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2가 되면서 플러스 1이 됐겠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놈과 얘가 서로 같아야 된다고. 얘랑 얘가 같아야 된다고. 따라서 A 값은 2, B 값 마이너스 3, C 값 1 이렇게 구해줄 수 있었겠죠.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그냥 요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시험 문제는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A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px 플러스 b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주기가 파이가 됐었을 때 A가 양수네. 그러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돼 있었던 놈을 쫙쫙 찢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쫙쫙 찢어서 요렇게 됐을 거라는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A만큼 하고 다시 B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죠? A만큼 하고 B만큼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최대값은 A의 플러스 B가 됐을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A의 플러스 B 이렇게 됐었을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봅시다. 다시 이번엔 주기는요. 원래 코사인 주기가 2파였는데 x의 개수. x의 개수가 얼마죠? 이걸로 보시면 안 돼요. 얘 파이죠. x의 개수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 x의 개수는 마이너스 p인데 p가 양수인 거 보니까 마이너스 p의 절대값으로 나누는 거죠. p로 나눈 값이 되겠네요. 근데 그 값이 파이라 그랬으니까, 그치? 약분되고 나면 따라서 p 값은 얼마다? 2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될까요? 따라서 이 함수는 우선 y는 a의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2x 그리고 플러스 b 그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성질까지도 우리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a와 b에 대한 조건이 하나 정도만 더 나왔으면, 여기 x죠. 하나만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조건이 그래서 여기 하나가 있죠. f의 3분의 파이가 2다. 한번 넣어봅시다. 2는 a의 코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3분의 2파이죠. 플러스 b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2는 a의 코사인에 3분의 파이 플러스 b. 3분의 파이가 얼마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코사인 3분의 파이가 궁금한 거예요. 3분의 파이가 얼마죠? 3분의 파이가 60도죠.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따라서 2는 2분의 1 a 플러스 b. 이 조건까지 이용해 주셔야 되겠네요. 괜찮을까요? 따라서 이제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식과 2배씩 해주시면 a 플러스 2b는 4라는 식을 이용을 해서 더해주시면
3b는 3이니까 b값은 1이었을 거고 b값이 1이면 a값도 2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네요. 이렇게 잡아줄 수 있었겠네요. 괜찮을까요? 잠깐만. 우선은 우리가 이 공간에다 좀 정리 좀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전에 한번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호도법도 배웠겠다. 호도법이 0일 때가 있었을 거고, 예, 뭐 할지 아시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번 쭉 적어보시죠. 뭐 할지 아시죠? (2분의 파이) 넘어서는 건 우리한테는 아직까진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x축 기준으로 다 변환을 시킬 거라서. 여기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한번 쭉 적어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곧 삼각방정식, 삼각부등식을 풀기 때문에 그때는 이것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봅시다. 이게 정말 시험에 나와요. 지금 우리가 방금 봤었던 문제 유형과 이런 문제 유형 있죠? 그래프를 보고서 우리가 실제로 그리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죠. 시험장에서는. 봅시다. 다음처럼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코사인 그래프야. 굉장히 많은 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만 찍어보자. 여기에 하나의 주기에 해당되는 코사인 그래프를 한번 더 칠해 보시겠어요? 여기에 우리가 사용해야 될 그래프의 일부분. 난 요 그래프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요 부분. 우리가 어차피 전체적으로 다 보진 않을 거잖아요. 이 코사인 그래프 중에서 어느 부분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까? 더 칠해봐봐.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죠. 여기 코사인. 코사인의 그래프는 이런 혓바닥 모양이란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전체에서는 이 혓바닥 모양이 얼마만큼 반복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치? 어디에? 이 부분을 보시는 거죠, 이 부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요 지점을 봐야 되겠다, 요 지점.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 이해되시겠어요?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것만 보시는 거죠. 그렇구나. 좋았어요. 그럼 이제 또 따져봅시다. 먼저 A도 양수, B도 양수, 얘는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두어져 있는 거니까 한번 그려볼까요? 먼저 최대값이 1이래. 야, 최대값은 뭐였을까요? 여기서는 A가 양수니까 이걸 이렇게 찢었다는 얘기죠. 찢고 D만큼 올린 거야. 걔가 얼마가 됐을 거라고? 1. 맞습니까? 최소값은 찢고 D만큼 올린 거야. 사실은 내린 것이 되겠죠. D값이 이제 음수가 됐을 테니까. 이거에 대한 값이 얼마가 됐다는 거 지금? 마이너스 3이 됐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우선 연립해 주시면 2D는 마이너스 2니까 D값은 마이너스 1이 됐을 거고 D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A값은 2가 됐겠죠?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는 Y는 2 코사인의 BX-C에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까지 되는 우선 그래프가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주기를 한번 볼까요? 이 빨간색 그래프의 주기는 3분의 파이부터 시작해서 3분의 4파이까지죠. 맞습니까? 주기가 얼마였을까요? 파이. 주기는 파이죠. 그렇죠? 요만큼의 공간이 반복됐을 테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만큼의 구간이 반복됐을 테니까 그죠? 파이. 따라서 지금 x계수는 b였을 거 아니야. b의 절대값을 2파이로 누른 게 파이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죠? b값은 얼마다?
b값은 2가 나왔을 것이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함수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 코사인의 2x-c의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까지 우선 계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지날까요? 우선 C값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C값을 찾는 데 있어서 여기 지나네. 뭐 다양하게 지나죠. 뭐 6분의 5파이를 봐도 되고 뭐 3분의 파이를 되고. 야야야 너 함수지? 근데 너 3분의 파이 컴마 1이 너 그래프 위에 있더라? 라고 하면 당연히 대입을 하시는 거죠. 그래프가 3분의 파이 컴마 1을 지나? 대입 한번 해봅시다. 대입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1은 2 코사인의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c의 마이너스 1이 됐을 거고, 이항하고 자시고를 계산해 주시면 코사인의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c가 얼마야? 1? 맞습니까? 그렇다면 잠깐만, 코사인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c가 1이야? 그렇다면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c는 얼마였을까? 코사인 그래프 한번 생각해봐. 코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좀 이따가 나중에 다시 한번 그래프 그려보겠지만 얘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다시 이렇게, 그죠? 물론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얘가 1이래. 1이 나오려면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c가 얼마? 0이면 되는 거죠. 0,1을 지나고 있는 거잖아, 그치? 맞아? 또 얼마 지나? 2파이 컴마 1도 지나죠. 그러니까 이 새끼가 2파이여도 돼. 3분의 파이 마이너스 c 요 놈이 0이어도 되고 2파이여도 되고 4파이여도 되고 물론 마이너스 2파이여도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얘가 1 되는 값이. 따라서 c 값은 3분의 2파일 수도 있을 거고 0이 되려면, 그 다음은 뭐 마이너스 3분의 4파이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3분의 4파이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얘가 마이너스 2파이라면 정리가 돼서 뭐 3분의 8파이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뭐 다양한 값들이 많았을 거라고, C값이. 그런데 그 중에서 C에 대한 단서가 0과 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뭐 요 값을 취해지겠네요. 0과 파이 사이니까.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C값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뒤쪽에서 배울 삼각방정식을 조금 응용을 했어요. 이해될까요? 우선 대입해 봐서 네가 1 나오려면 뭐 요길 수도 있고 요길 수도 있고, 물론 지금은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풀다 보니까 0에서부터 파이까지 뭐야 이 새끼 코사인 빵할 때 1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3분의 2파이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원래는 다양한 값들이 가능해요.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삼각방정식 문제 출제하신 분이, 또는 문제를 이걸 배열의 순서를 결정하신 분은 이걸 여기다 넣었는데 삼각방정식을 내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원래 시작점은 어디였어야 돼? 이 지점이 X축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 빨간색 그래프 보이시죠? 이 빨간색 그래프가 원래는 얘가 이렇게 시작됐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해되세요? 그런데 X축 방향으로 얼마큼 평이동된 거야 지금? 3분의 파이만큼 평이동이 된 거잖아. 이해되시겠어요? 따라서 야야야야야, 너 원래 이렇게 생겼던 거 아니야? 너 원래 2에 x였는데 그 자리에 이렇게 됐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x축 방향으로 3분의 파이만큼 평이동 시킨 거니까. 따라서 너 정리해 주면 2x-3분의 2파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다. 뭐 요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뒤쪽 부분을 이제 넘어가기 전에요, 잠깐 내용을 정리를 해봐야 돼서 223이나 224 중에 어느 하나만 해볼까요?
그래,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결정 한번 해볼까요? 둘 중에 어떤 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23번. 네, 좋습니다. 23번 지금 빨리 한번 좀 풀어보시죠. 우선은 여기는 최대값, 최소값을 보시면 뭐야? 넌 위로 올린 거 아니네. 그냥 찍기만 했죠. 따라서 A값은 3인 거 알 수 있을 거고 코사인 함수니까 우리는 그래프 중에서도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만 우선 보겠죠. 이 상태에서 주기는 얼마다? 2파이, 6분의 13파이에서 6분의 8 빼니까 2파이. 따라서 B의 개수도 얼마다? 1. 따라서 이 함수는 3 코사인의 x-c가 됐을 텐데 c만큼 평이동한 거니까 요 출발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요. 얘는 6분의 파이만큼 평이동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y는 3 코사인 x를 x축 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 평이동시킨 거니까 c 값은 6분의 파이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a 값 3, b 값 1, c 값은 6분의 파이 이렇게 찾을 수 있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볼 건데요. 잠깐만, 여기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는 여기 워낙 잘 정리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어서 네, 여기 부분 잠깐 보죠. 158페이지 잠깐 보시죠. 우선 딱 두 가지 정도만 볼 건데 y는 sin x, y는 sin의 x의 절대값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것만 잠깐 살펴볼게요. y는 fx의 전체 절대값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그래프를 그렸었죠? 짐작해야 할죠.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프는 짐작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했었죠?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다 그려. 그래서 y는 fx의 x축 아래 부분을 접어 올리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던 부분들이 이 점선 부분이 모두 접혀져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y는 f의 x 절대값은 어떻게 계산하시죠? 얘는 y는 fx의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인정을 할 건데 그 부분만 y축 대칭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렸어요. 원래는 그래프가 여기까지도 이렇게 진행되는 그래프죠.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y축 대칭을 해주시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니까 이 부분만 잠깐 필기만 하고 넘어가죠. 물론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한다 생각해 주시고 필기 좀 부탁해주세요. 필기 좀 해주세요. 우리가 1학년 때는 y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 둘 다 절대값이 있는 경우 뭐 다양하게 배웠었는데 수1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딱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해주시고 절대값이 있는 놈도 있고 없는 놈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범위를 나누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보통 수능에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연습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y는 sin x는 원래 주기가 있고 최대값, 최소값이 각각 1과 마이너스 1인 그래프였어요. 근데 그 그래프를 접어 올리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 이렇게 되니까 진짜 이런 그래프가 됐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죠. 먼저 sin x에 대한 절대값만 먼저 올렸어요. 전체 절대값인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니? 볼록 엠보싱이 됐네. 그치? 그렇다면 먼저 최대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최대값은 1이 최대값인 거죠.
최소값은 원래는 마이너스 1이었는데 접어 올라갔으니까 얘가 최소값이 이제 아니에요. 그럼 최소값은 얼마일까요? 0인 거죠. 이해되실까요? 볼록볼록한 놈만 있구나. 주기는 sin x니까 원래 주기는 얼마였겠어요? 2파이였겠죠. 근데 그만큼 밑에 같이 있었던 부분을 접어 올렸으니까 줄어들었을 거라고. 원래 이 부분은 얘랑은 점대칭을 이루고 있었었는데 얘가 끌어올리니까 나랑 같은 모양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가 반으로 줄어들어서 파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그럼 제가 한번 문제 내볼까요? y는 sin 2x의 전체 절대값이에요. 이 주기는 얼마였을까요? sin 2x만 본다면 원래 주기가 얼마였어? 2파이를 2로 나눴으니까 원래 주기가 파이였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파이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너 파이, 너 2분의 파이 이렇게 됐던 애들이 됐겠죠. 근데 접어 올리니까 원래 있던 주기마저도 요 파이마저도 2로 나뉘어지게 됐죠. 따라서 주기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sin 3x의 전체 절대값이에요. 그렇다면 이때 주기는 얼마가 됐을까요? 요 놈만 따지자면 2파이를 3으로 나눈 놈이 됐을 텐데 그 주기마저도 절반으로 줄여지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약분되고 나니까 얼마야? 3분의 파이가 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절대값을 취하면 접어 올리시게 되면서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x에만 절대값을 취했어요. 지금처럼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그려주시고 그 중에서 양수인 부분만 그린 다음에 걔를 y축 대칭을 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봅시다. 실수 전체 집합이다. 뭐 정의역은 뭐 원래 그런 거고. 최대값, 최소값은 변함이 없네요. 최대값 1, 최소값은 마이너스. 그렇죠. 이해될까요? 그리고 나서 주기는 없네. 그쵸? 주기는 없네. 이렇게 골짜기 있는 부분이 더 이상 나타나지지 않아요. 이쪽 편에서도 이쪽 편에서도. 이해되시겠습니까? 따라서 x에만 절대값을 취한 부분들은 주기가 없다. 괜찮을까요?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실제로 이제 이런 형태에 대한 그래프가 주어진 다음에 이 그래프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뭐 주기는 파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주기가 얼마지? 이것이 아니라 이런 놈은 주기가 없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시면 돼요. 마찬가지 이번에 코사인도 볼까요? 코사인. 코사인도 한번 봅시다. 마찬가지죠. 원래는 코사인 이렇게 혓바닥 모양의 그래프였는데 이 부분을 지금 접어 올린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이렇게 접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록볼록 엠보싱이 나타났어요. 마찬가지 최대값은 1, 최소값은 0이 됐을 거고요. 원래 주기는 2파이가 됐을 텐데 절반으로 쓰였으니까 똑같이 파이가 됐겠죠. 이해될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였겠죠? y는 코사인 3x에 대해서 절대값은 얘 주기는 뭐가 됐을까요? 물론 뭐 최대 최소는 똑같이 1하고 마이너스 1이 됐을 거예요. 그럼 주기는 원래 2파이를 3으로 나눈 3분의 2파이가 됐을 텐데 절대값을 취했냐? 그렇다면 다시 절반으로 줄었겠네? 그래서 주기가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전체 절대값이 있으면. 괜찮을까요? 이번엔 절대값 x에만 절대값을 취했어요. 그렇다면 양수인 부분만 그리고 나면 그래프가 여기까지만 인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y축 대칭을 하니까 그래프가 뭐야? 똑같네? 그쵸? 얘는 똑같네. 따라서 최대 최소 똑같고 그리고 주기도 똑같고 얘는 큰 의미는 없네요.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건. 괜찮을까요? 다시 넘어가 봅시다. 이번엔 y는 탄젠트 x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돼서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던 부분들을 이 부분들을 접어 올린 거죠. 지금 이렇게. 괜찮을까요? 따라서 최대값 없는 것은 여전하네. 최대값 없는 것은 여전해. 하지만 최소값은 이제 존재하죠. 최소값 얼마입니까? 0. 그래서 얘는 최소값은 존재한다. 이해될까요? 그 다음에 얘는 점근선이 중요했는데 점근선은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어차피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입니다. 똑같죠? 그 다음에 주기성이 있나요? 있네요. 그렇죠? 똑같이 주기는 얼마다? 파이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 또 영향을 안 주네. 이해되실까요? 따라서 y는 절대값 탄젠트 3x예요. 얘에 대한 최소값은 0인 거고요. 야, 너의 주기는 얼마냐? 얘 주기는 얼마였을까요? 절대값 없는 놈의 탄젠트 3x의 주기는 원래 주기였던 파이를 x의 개수로 3으로 나눈 3분의 파이였어요. 근데 거기에 절대값을 취했어? 그래도 영향이 있어 없어? 영향이 없더라고요. 따라서 얘도 그대로 주기가 3분의 파이가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당연히 점근선도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있었으면 그것을 3으로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이번엔 뭔가 2차 곡선을 두 손으로 이렇게 받들고 있는다는 이런 모습이네. 이쪽은 이제 계속 똑같이 바람개비가 있을 겁니다. x에만 절대값이 취해져 있었다면 양수에 해당되는 이 부분만 또 이쪽에도 이렇게 있고 또 다시 이렇게 또 그려지겠죠. 양수는 이런 부분들만 y축제칭을 해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타나는 겁니다. 먼저 최대값 최소값 있을까요? 최대값 최소값은 없죠. 최대값 최소값은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주기는 있을까요? 주기는 없죠. 왜냐면 더 이상 이쪽은 우리가 오른쪽 이쪽은 계속 이렇게 된 게 바람개비일 거라고. 이렇게 밥그릇 같은 빗살무늬 토기 같은 놈이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가 않아. 그렇죠? 따라서 얘는 주기가 없게 되는 거죠. 점근선은 뭐 똑같고 어차피 2분의 8 여기가 다 점근선일 거 아니야. 이쪽도 이쪽이 이렇게 점근선. 그러니까 점근선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변함이 없어요. 대신 주기는 없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 정도에 대한 그래프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이 문제를 풀 때 좀 수월하겠죠. 잠깐 볼까요? 이 sin x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우리가 대략 한번 그려볼까요? y는 이 sin x에 대한 그래프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 마이너스 이렇게 찢어지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2파이가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따져봅시다. 그 다음에 접어 올린 거죠. 접어 올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에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이 위로 접혀져 올라가시면서 이제 새로 생기는 도형은 이 부분만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사라지고. 맞습니까? 따라서 최대값은 2가 됐을 것이고 최소값은 0이 됐을 것이고 주기는 원래 있던 주기인 2파이를 2로 나눴던 파이가 되는 것이 됐겠죠. 괜찮을까요? 다시 옆에 있는 놈도 보죠. sin AX에 대한 플러스 B의 최대값이 5야? 야 봐봐. 여기에만 보면 요 A는 어차피 주기만 마치 스프링을 눌러놓은 것처럼만 되기 때문에 위아래에는 의미가 없어. 따라서 이 새끼는 그냥 올록볼록한 엠보싱이었던 거야. 여기까지만 따지면. 이해될까요? 따라서 최대값은 원래는 1이었겠죠. 1. 이놈의 최대값은 1. 맞니? 그런데 거기에서 B만큼 움직였더니 그 값이 최대값이 됐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따라서 B값은 4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주기를 볼까요? 주기가 3분의 파이래.
원래 주기, 원래 sin AX는 2파이를 A에 대한 절대값. 근데 양수니까 A라고 합시다. A분의 2파이가 주기였던 거야. 그런데 거기에 전체 절대값을 취했으니까 주기가 바짝 줄어들었겠죠. 얼마? 2분의 1만큼씩. 이해될까요? 그랬더니 그 주기가 얼마가 됐대? 3분의 파이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방정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A 값도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방금 했었던 그 절대값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생각하고 있으셔야 돼요. 외울 건 아니기 때문에. 아, 맞아. 이렇게 됐고, 이렇게 저벌렸어.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실제로 그리지 않더라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는 거죠. 이해될까요? 지금 필수 예제 8번, 9번 지금 한번 빨리 풀어보실까요? 보죠. 여기까지가 우선 그래프에 관련해서 좀 일단락이 된 겁니다. 한번 도전도 한번 해보시고, 아, 이렇게 문제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막상 그래프만 볼 때랑 문제를 풀 때랑 큰 차이는 없어요. 이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포기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부분이죠. 봅시다. 어우, 많이 토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부분도 보면. 봅시다. 먼저 삼각함수에 대한 성질들인데 우리가 우리가 이 공식을 왜 알아야 되냐? 우리가 이제 풀 문제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풀 문제들을 보시면 이제 이런 게 이제 실제 시험에도 나와요. 이런 것들 보시면 이거 우리가 다 해결을 하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6페이지까지만 나갈 거예요. 그래서 과제는 이제 여기까지 178페이지 정도까지 나가고, 이제 여기까지가 되면 그 다음 수업부터는 이제 최대 최소,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방부등식까지가 이제 삼각함수의 1단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삼각함수의 활용 부분에 이제 들어가는 거라서 잠깐 보도록 하죠. 먼저 하나씩 보도록 해봅시다. 우선 꼭 봐야 되는 성질들은 2n파이 플러스 x 이렇게 주어져 있는 놈은 sin x랑 똑같다. 이거 뭐 당연한 거죠? 왜냐면 y는 sin x라는 그래프, 그죠? fx는 sin x였었을 때 sin x 주기가 2파이라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 했었냐면, 야, fx는 x 플러스 2파이랑 똑같아,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주기가 2파이였으니까. 맞나요? 뭐 당연히 4파이랑도 똑같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사인의 2n파이 플러스 x는 2파이 곱하기 n이 되는 거니까 360도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 2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빙글빙글 계속 돌 테니까, 야, 어차피 주기 아니냐 너는? 따라서 사인 x랑 똑같을 것이다. 얘도 당연히.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였잖아요. 따라서 얘는 탄젠트의 2n파이뿐만 아니라 n파이 플러스 x도 뭐가 되는 거야? 탄젠트 x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2파이는 더더욱인 거죠.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얘는 파이 곱하기 2n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파이에다가 뭐가 있든지 간에 얘는 무조건 탄젠트 x를 원래대로 돌아올 수가 있죠. 맞습니까? 거기다 뭐 요렇게 하나만 좀 더 적어주고 시작할까요? 탄젠트의 n파이 플러스 x는 그냥 탄젠트 x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선 요거 한 번만 좀 더 적어주고 갈게요. 거기 공간에다가. 그 다음에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깐 좀 볼까요?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보시면,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원점 대칭인 그래프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주어져 있고 또 이쪽도 요렇게 해서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겠죠. 이렇게 그려져 있다 보니까 sin x 값, 어떤 특정 값 sin x 값이나 마이너스 x 값과 비교를 해보면 서로 대칭이니까, 그죠? 서로 간의 부호만 다를 뿐 서로 대칭일 거라고. 따라서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것은 마이너스 sin x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x, 요 점이 x, sin x였다면 이 점에 대한 좌표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sin x가 됐을 거라고.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sin x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똑같을 것이다. 괜찮을까요? 얘는 원점 대칭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봅시다. 탄젠트도 잠깐 볼까요? 탄젠트. 예, 봐봐. 탄젠트도 원점 대칭이죠. 이런 점근선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 점근선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됐을 테니까 x, 탄젠트 x였다면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이 점에 대한 좌표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탄젠트 x가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따라서 지금 이 부분은 야, 너 원점 대칭이구나. 너도 원점 대칭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원점 대칭 함수를 좀 옛날 표현이에요. 지금은 잘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혹시 미적분을 선택하시게 되면 미적분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기함수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기함수는 그래프 자체가 원점 대칭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f의 마이너스 x는 얘는 마이너스를 마치 x에다 마이너스 x를 먹이면 이 마이너스를 내뱉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fx 같은 형태를 쳐게 됩니다. 이 부분은 괜히 마이너스만 보이니까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sin x와 탄젠트 x는 기함수이기 때문에 마치 여기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매겼더니 마이너스를 뱉어낸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코사인 x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코사인 x에 대한 그래프는 마찬가지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그래프 자체가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여기서도 이렇게 그쵸? 여기서도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죠. 여기서 제가 x를 넣었어. 그럼 여기는 x, 코사인 x잖아요. 마이너스 x를 넣었어. 그 함수도 얘랑 같은 함수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x, 코사인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를 넣어도 원래 코사인 x가 동일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코사인 마이너스 x가 그래서 코사인 x랑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이 좌표는 원래 코사인 마이너스 x였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값이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너는 y축 대칭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구나. 그래서 y축 대칭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제 우함수라고 부를 거고요. 이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라 혹시라도 뭐 다른 교재나 또는 제가 수업 시간에 우함수, 기함수 이런 표현 쓰면 옛날 표현이구나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는 y축 대칭을 이루고 있고요. y축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먹이더라도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겁니다. 이해될까요? 필기 좀 해주세요. 사인은 마이너스를 매기면 마이너스를 내뱉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먹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는 마이너스를 매기면 마이너스를 내뱉습니다. 이런 성질들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숫자를 정리할 때 수월합니다.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이번엔 파이를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사인의 파이 플러스 x? 그냥 사실은 그냥 이런 거죠. 뭐 여긴 사인의 x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얘는 뭐야? 사인 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파이만큼 뒤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를 묻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지금 여기는 얘를 간단하게 좀 보죠. 여기 있는 사인 x에 대한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 사인 x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이 사인 x 그래프를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파이 마이너스 파이만큼 평행이동 시키시면 원래 여기 있던 놈이 마이너스 파이만큼 이렇게 움직이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만 입장에서 본다면 이 검은색 그래프랑 파란색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된 거야? 부호가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음수가 돼 있던 부분이 부호가 바뀌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코사인도 마찬가지. 코사인도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빨간색 그래프를 볼게요.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놈이 있었는데 얘도 마찬가지. 얘를 그대로 다시 파이만큼 왼쪽으로 움직이면 코사인 x 플러스 파이가 됐을 텐데요. 그래프가 됐더니 어떻게 됐어? 위에 있던 놈이 아래로 내려졌죠. 마이너스가 붙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씩 다 확인을 해보는 거야. 이해될까요? 잠깐만. 말 나온 김에 제가 지금 아까 이렇게 돼 있던 놈을 이번엔 2분의 파이만큼만 평이동 시키면 어떻게 됐을까요? 2분의 파이만큼만 이렇게 평이동 시켰어요. 그렇다면 이 파란색 그래프 보이세요? 2분의 파이만큼만 평이동 시켰어? 그랬더니 파란색 그래프 뭐 떠오르지 않아요? 야, 너 쟤 닮았다. 이 파란색 그래프 뭐 닮았어요? 코사인. 코사인 그래프 닮았죠. 사실은 코사인 x의 그래프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y는 코사인 x가 됩니다. x축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움직이시면 따라서 y는 사인의 x 플러스 2분의 파이는 그래서 코사인 x의 그래프와 같아지죠.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였겠죠. 제가 여기에 코사인 x라는 그래프를 그려놓고서 이 부분을 똑같이 이번엔 2분의 파이만큼만 이렇게 움직여볼까요? 야, 너 2분의 파이만큼 움직였더니 이게 뭐 닮았나요? 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얘가 요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돼 있는 거죠. 그냥 보셔도 돼요. 그냥 요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쵸? 뭐 같아요? 사인 x에 대한 그래프의 부호를 바꿔놓은 것 같죠? 사인 x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 맞아요? 사인 x의 부호를 바꿔놓은 거죠. 따라서 y는 코사인의 x 플러스 2분의 파이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사인 x와 똑같은 그래프가 됩니다.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이렇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구나. 얘는 x축 방향으로 파이만큼 평이동시킨 다음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뭐 이렇게 된다라는 것들. 마찬가지 그래프로 다 된 거라서 하나하나 다 그래프를 이해시킬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압니다. 파이 플러스 x, 파이는 주기니까. 맞습니까? 괜찮을까요? 아! 2분의 파이일 때도 마찬가지. 아까 우리가 다 확인했었던 내용들이에요. 얘도 원래는 이제 x-2분의 파이가 됐을 텐데 2분의 파이만큼 평이동 시키신 다음에 이 전체식 x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신 겁니다. 여기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묶어낸 거죠.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그러고 나서 이 마이너스가 또 다시 그래프 방향으로 바뀌어서 이제 코사인 x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들. 그래프로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어쩔 수 없이 암기는 해주셔야 된다.
네. 전체 몇 개야? 6개, 6개, 12개에다가 15개, 18개. 오늘 암기하고 갈까요? 많은 시간을 못 드릴 것 같고, 네, 지금부터 빨리 한번 암기해보죠. 18개 공식입니다. 하나 뜰 때마다 손가락을 하나씩 뽑죠. 뭐 설마 18개 중에 10개 뜨겠습니까? 어디를 보세요? 자, 외우셨습니까? 네, 이제 시작하죠. 네, 책 덮으시고. 시작하시면 이거 18개 공식을 쭉 적으셔야 돼요. 네. 지금 암담하죠, 솔직히. 이거 어떻게 외워? 지금 당장 외운다고 해도 이거 시험 기간에 이걸 근데 이런 고민을 우리만 하는 건 아니겠죠. 또 2023년에만 하는 것도 아닐 거고 매년마다 이런 고민을 해왔을 거고 제가 어렸을 때도 이런 고민했고요. 이거 더 언제 돼요? 그래서 이것의 일반화한 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법대로는 계산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 아까 다 외웠어요. 이런 사람은 그냥 그 외운 대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이 방법대로 하실 건데요. 너무 많아. 너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요약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를 보시는 거예요. 이 놈에서 결국에 첫 번째 요 n 값이 짝수일 수도 있고 두 번째 n 값이 홀수일 수도 있어요.
우선 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는 우선 무조건 세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세타야. 무조건 세타. 이 세타가 둔각이든 예각이든 상관이 없는데 세타야. 그리고 얘는 세타는 예각처럼 생각할 거예요. 여기보단 여기다 봅시다. 얘를 예각처럼 예각이 뭐죠? 0과 90 사이에 있는 각이에요. 얘를 예각으로 간주를 하고 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는 무조건 세타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여기 앞에 붙어 있을 사인이냐 코사인이냐 탄젠트 이제는 이런 부분만 결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사인 그러면 여기에 세타 됐으니까 이가 사인이냐 코사인이냐 탄젠트냐 이제 이걸 결정하자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선 무조건 세타로 바뀌긴 한다. 무조건 다 세타로 바뀐다. 이건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n이 짝수라면 삼각함수의 종류는 그대로 갑니다. n이 홀수라면 바뀝니다.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부호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부호는 원래 함수, 원래 삼각함수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인의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얘를 간단하게 정리할 거예요. 알겠죠? 원래 공식대로 하자면 아까 2n 이렇게 바뀌겠죠? 2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니까 2파이는 주기라서 무시하시는 거 2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얘 무시하고 나시면 사인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걸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요. 그럼 2분의 파이 기준으로 했을 때 곱하기 3 홀수가 곱해져 있죠. 그쵸? 그렇다면 얘는 우선 기본적으로 세타는 세타야. 세타는 세타야. 이제 삼각함수 결정할 텐데 2분의 파이 곱하기 홀수니까 사인은 뭘로 바뀐다고? 코사인으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이 새끼는 그냥 코사인 세타인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부호를 얘기한 거예요. 부호는 이제 원래 함수에 따라 결정한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는 2분의 1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까지 간 다음에 플러스 세타가 된 거죠. 그렇다면 지금 동경이 몇 사분면에 있어? 4사분면에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4사분면에서의 원래 함수, 바뀐 거 말고 원래 함수의 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죠.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잖아. 그치? 따라서 얘 부호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시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뭡니까? 얘는 우선 세타는 세타야. 세타는 세타고 파이가 2분의 파이 곱하기 2잖아. 그럼 짝수지. 그렇다면 짝수일 때는 삼각함수의 종류는 안 바뀌고 그대로 간다고. 코사인이면 코사인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 세타야. 괜찮아? 그리고 나서 이제 부호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잠깐만 파이 마이너스 세타요? 2분의 1 파이 2분의 파이 여기에 썼는데 마이너스 세타니까 이쪽으로 움직였겠죠. 반대 방향으로. 맞습니까? 지금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동경이 2사분면에 있다는 건 이해되시겠어요? 예,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동경 2분의 1 파이 2분의 파이니까 파이가 180도잖아. 이렇게 가왔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세타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을 거 아니야. 세타가 뭐 130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면 1사분면 아닙니까? 이건 편법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타를 예각처럼 생각할 거라고. 얼마 안 되는 각이라고 생각하자고. 어차피 우리는 부호만 결정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그래서 얘는 부호가 뭘로 바뀌어? 2사분면에서는 코사인은 마이너스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우선 여기에다가 다 알고 있는 내용, 밑에 있는 내용을 정리만 한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 나름대로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는 거니까. 이 표현을 좀 바꿀게요. 우선 여기까지 적어주시고. 조금 길지만 줄여놓는 것보다 이게 좀 더 표현이 낫겠네요.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쫓아간 겁니다. 코사인 210도 얼마일까요? 먼저 코사인의 얘는 뭐 60분법이니까 90도 기준 해볼까요? 90 곱하기 얼마일까요? 90 곱하기 3? 90 곱하기 3에다가 그러면 270도니까 마이너스 60도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괜찮아요? 그렇다면 아이고 내가 뭐 한 거야? 90 곱하기 3이니까 얘는 삼각함수가 종류가 바뀌죠. 사인 60도랑 똑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210도는 몇 사분면에 있나요? 동점이. 3사분면. 맞아요. 3사분면. 3사분면에서의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사인 60도입니다. 이해되세요? 따라서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됐을까요? 괜찮아? 다시 이번엔 탄젠트를 볼까요? 탄젠트의 4분의 11번 어우 복잡해. 잠깐만 넌 얘 뭐야? 탄젠트에 3파이 마이너스 4분의 1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3파이 마이너스 4분의 1파이 괜찮아? 4분의 12파에서 1파이 뺀 거니까 그죠? 괜찮아? 그런데 탄젠트는 주기가 얼마죠?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죠. 파이 맞습니까? 따라서 1파이, 2파이, 3파이 얘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는 거죠. 탄젠트의 마이너스 4분의 1파이랑 똑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탄젠트는 마이너스를 먹는다 그랬니? 뱉어낸다 그랬니? 예, 뱉어내는 거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4분의 1파이가 됐을 거고 탄젠트 4분의 1파이가 얼마죠? 4분의 1파이 마이너스 탄젠트 우선 탄젠트 4분의 1파이 4분의 1파이는 몇 도야? 45도. 그럼 탄젠트 45도는? 이 사람들 이렇게 속도가 왜 이렇게 느려? 빨리빨리 나와야 돼. 연습 많이 갖고 오셔야 돼요.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꼭 아셔야 되는 거고 따라서 이 중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것만 잠깐 보도록 하죠. 또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첫 번째 2파이 무조건 무시한다. 얘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아유 이거 세 개는 뭐 무조건 아셔야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니까. 그리고 이쪽 부분은 뭐 외웠으면 좋고 아직 못 외웠으면 안 외우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 6개만큼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좀 표시 좀 해주시죠.
괜찮을까요? 지금부터는 이제 계속 반복 연습입니다.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아마 이쪽까지가 계속 그 연습이어서 지금부터 네 문제만 풀고 마무리를 할 거라서요. 중간에 그냥 안 쉬고 그냥 곧바로 할게요. 봅시다. 실제로 이런 게 나오면 얘네들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탄젠트 4분의 5파이. 이제부터 문제는 저 이렇게 풀 거예요. 얘네들 각각에 대해서 변환하는 것만 제가 수업 시간에 보여드릴 거고 최종 결과물은 여러분들이 다시 연습하시는 거예요. 탄젠트 4분의 5파이를 봅시다. 그렇다면 얘는 탄젠트 4분의 4파이. 그쵸? 4분의 5는 1과 4분의 1이잖아요. 그치?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대분수를 배운 게 4분의 5가 1보다 조금 크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판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파이는 주기죠. 따라서 얘의 크기는 뭐랑 똑같아? 탄젠트의 4분의 1파이와 똑같아요. 탄젠트 4분의 1파이 얼마죠? 방금 했잖아. 집중 안 할래? 1. 그쵸? 그 다음에 다시 코사인의 마이너스 3분의 16파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짜증나네. 어떻게 할까요?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먹어버리죠. 따라서 얘는 3분의 16파이라고 적어놓고 시작합시다. 3분의 16파이 얼마죠? 코사인의 얼마야? 3, 5, 15. 그죠? 5파이 플러스 3분의 1파이죠. 맞습니까? 5파이는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이니까 2파이까지 죽이고 나면 파이 플러스 3분의 1파이까지는 계산할 수 있으셔야 돼요. 괜찮아? 그 다음에 파이는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제 2분의 파이 곱하기 2 짝수죠. 맞습니까? 따라서 얘는 3분의 1파이는 마찬가지고 삼각함수에 대한 종류는 짝수니까 코사인 3분의 1파이예요. 그 다음 부호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파이 플러스 3분의 1파이는 지금 몇 사분면의 동경이 있어? 3, 4분면. 3, 4분면에서의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1파이니까 여기까지 했는데 코사인 3분의 1파이를 못 구하면 안 되지. 얼마야?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까지 나오겠네요. 다시 이번엔 사인 2분의 9파이를 보도록 합시다. 사인의 2분의 9파이는 4파이 플러스 2분의 1파이 되는 거 맞습니까? 맞아? 4파이는 2파이 죽이니까 무시하고 나면 사인의 2분의 1파이만 남을 거고 사인 2분의 1파이는 얼마죠? 2분의 1파이가 지금 90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인 90도니까 이 크기는 1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단순 계산들이에요. 괜찮을까요? 다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에 대해서만 보죠.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입니다.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우선 세타는 세타고요. 얘는 사인 세타인 거죠. 맞아요? 얘는 지금 2분의 파이 곱하기 2니까 그러니까 파이가 나오면 바뀌지 않는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인 세타 이제 부호만 결정해 주시면 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지금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이 동경은 어디에 있어? 3, 4분면. 3, 4분면에서의 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다시 밑쪽에다가 다시 하나만 더 해볼게요. 탄젠트의 제곱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탄젠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정리한 것과 똑같죠. 이걸 제곱한 거랑 같아. 알겠지? 그래서 저는 요것만 연습해 볼게요.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죠. 따라서 얘는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랑 똑같죠. 근데 탄젠트는 마이너스를 먹어 뱉어? 탄젠트는 마이너스를 뱉어.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어차피 제곱하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는 큰 의미가 없긴 하겠네요. 그 다음 다시 코사인 2분의 파이 곱하기 3 홀수인 거 이해되시겠죠? 답은 세타는 세타고 그 다음에 코사인도 사인으로 바뀌는 것까지는 알겠어. 그 다음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에 대한 동경은 어디 있죠?
동경은 4, 4보면 지금 2분의 3파이는 2분의 1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까지 와 있는 다음에 플러스 세타니까 4, 4분면이죠. 4, 4분면에서의 코사인의 부호는 플러스. 따라서 얘도 그대로 사인 세타랑 같아지는 것이 됐겠죠. 원래 함수대로 하셔야 돼요. 알겠지? 다시 반복해서 연습합시다.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우선 세타고 코사인으로 바뀌어. 코사인 세타야.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동경은 몇 사분면이죠? 2분의 1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됐고 마이너스 세타니까 3, 4분면. 3, 4분면에서의 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얘는. 이해될까요? 다시 이번엔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를 보죠. 우선은 세타는 세타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인 거야. 이제 부호를 결정해야 돼. 2분의 파이의 플러스 세타야. 그렇다면 몇 사분면의 동경이죠? 2, 4분면. 2, 4분면에서의 사인의 부호는 플러스. 그래서 얘는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을까요? 뭐 코사인 제곱 세타는 변형시킬 게 없는 거니까 넘어가 주시고, 옆에 있는 여기서부터 먼저 보죠. 얘도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만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우선 얘도 세타는 세타고 코사인 세타인 거예요. 그쵸? 그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몇 사분면에 있어? 동경이? 1사분면. 1사분면에서의 사인의 부호는 플러스니까 얘는 그냥 코사인 세타와 같아졌겠다. 괜찮을까요? 그것을 제곱해달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제곱해달라는 거죠. 얘는 우선 세타도 세타고 삼각함수에 대한 종류도 안 바뀌어. 그 다음 뭐로 결정하셔야 돼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몇 사분면의 동경이 있죠? 2사분면. 2사분면에서의 사인의 부호는 플러스. 그래서 얘는 플러스 사인 세타입니다. 조금 속도감이 붙는다는 느낌 드시죠? 다시 사인의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볼 거예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먼저 세타는 세타고 2분의 파이 곱하기 홀수니까 코사인 세타까지는 우선 나온 거야. 그리고 나서 부호를 결정합시다. 2분의 1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의 마이너스 세타니까 동경이 몇 사분면? 3, 4분면에서의 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사인의 2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구해서 이제 제곱해 주시면 돼요. 해봅시다. 2파이 마이너스 세타? 어이구, 너 죽이잖아. 그치? 얘 그냥 무시하시면 되겠네. 마이너스 세타네. 사인은 마이너스를 먹어 뱉어? 뱉어.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됐겠네요. 괜찮을까요? 이게 지금 오늘 고비예요. 요것만 잘 이해하셨다면 조금 더 속도만 높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인데, 얘네들 사인 제곱, 이거 뭐 워낙에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어서 사인 제곱을, 아니 뭐야, 나 호도법인 줄 알았어. 그런데 뭐야, 다 60분법이야? 우리 못 구해 이거. 그치? 우리 사인 30도부터 알고 있는데 얘는 무슨 1도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인 제곱 90이네. 그쵸? 사인 제곱 90. 얘는 얼마야? 얘는 1이죠. 맞아?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여기까지 계산한 다음에 1이라고 하자. 그럼 사인 제곱을 또 못 구하는데? 혼자 못 구하는데 그때 떠오르는 게 나도 못 구해 얘도. 그치? 사인 제곱 89 나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라서 사인 89도를 잠깐 봐주시면 사인의 얘는 90 마이너스 1도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얘는 무조건 코사인 1도인 거야. 1도고 90 곱하기 1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부호는 90 마이너스 1도의 동경은 어디 있어요? 1사분면에. 그렇다면 부호는, 사인의 부호는 플러스니까 플러스 코사인 1도가 됐을 것이고, 따라서 너는 코사인 제곱 1도랑 같아지는 거죠. 이게 되실까요? 그렇다면 야, 너랑 나랑 한 편 먹으면 되겠다. 얼마? 1. 그죠? 얘는 1.
그쵸? 여기 나와 있는 요 성질 때문에. 다시 보세요, 다시. 그럼 그 옆에 있는 사인 제곱 88은요? 한번 해볼까요? 얘는 사인의 88부터 먼저 봅시다. 그럼 얘는 90-2도가 됐겠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얘는 코사인의 2도는 맞아. 그리고 부호를 보시면 1사분면이니까 부호는 플러스. 그래서 얘는 코사인 제곱 2도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럼 얘랑도 뭐가 된 거야? 1이 된 거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계속 1 되는 거구나. 각각은 못 구하는데 쌍쌍으로는 할 수 있겠네. 그럼 전체 항의 개수가 89개의 항이 있는 거야. 맞니? 그렇다면 여기 있는 애들은 쌍쌍이 묶는다면 총 몇 개 쌍이 만들어지는 걸까? 89개의 항이 있는데 이 중에 쌍쌍을 묶게 되면 88개가 서로 간의 짝을 찾을 수 있었을 테니까 쌍으로는 44쌍을 찾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88개의 항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다면 한 놈은 남아있었겠네? 맞아? 누가 남아있었을 것 같아? 사인 제곱 45도가 남아있었을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놈.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서로 더해서 90 나오네. 너도 서로 더해서 90 나오냐? 이렇게 해서 88과 만났을 거라고. 근데 45는 서로 만나서 90 될 수 있는 애가 없죠. 자기 자신밖에. 그래서 얘만 혼자 남게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따라서 크기는 얘는 44쌍이 모두 1의 크기를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인 45도는 얼마죠? 이거에 대한 제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사인 45도는 얼마야? 2분의 루트 2. 그쵸? 따라서 제곱해 주시면 4분의 2, 2분의 1이 더 붙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잠깐 제껴 놓았었던 플러스 1까지. 이 될까요? 여기까지 계산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활용이 돼요. 응용이 되니까 이것도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응용은 되지만 다 비슷비슷한 성질들입니다. 괜찮을까요? 네. 연습 정말 많이 하셔서 속도가 정말 빨라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선 수업은 여기까지기는 한데 과제도 여기까지예요. 과제량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10시에 여기까지 해오신 다음에 먼저 질문부터 먼저 받을 거예요. 우선 개념 원리, RPM 모두 다 열심히 노력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제가 지금 삼각함수를 좀 빠르게 지금 진도를 빼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루즈예요. 매년 수업할 때마다 이 부분은 항상 루즈해. 알겠지? 그러니까 빨리 후루룩 해서 빨리 끝내버립시다. 알겠죠? 조금만 더 고생해주세요.